요즘 대기업에 다니는 부장님들 보면 다들 걱정이 없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연봉 1억을 가볍게 넘는 금융권이나 컨설팅 업계의 고액 연봉자들은 30년 경력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본인의 가치를 누리고 있죠. 출근할 때마다 반짝이는 외제 세단에 몸을 싣고 회사 로비에서 동료 부장님들과 가볍게 커피 한잔 하시며 주말 골프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하시죠. 월말 급여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를 보시면 그래, 내가 30년을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시면서 스스로를 다독이시겠죠. 정말 그럴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가장 안전해 보이는 그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거나 생산직 노동자가 가장 먼저 대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키오스크가 늘어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위험하고, 로봇이 들어오면 공장 조립 라인 직원이 위험하다, 드론이 배달하면 택배 기사가 위험하다는 논리죠. 그래서 화이트 칼라 여러분들은 나는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야, 단순 노동이 아니야, 날 대체할 리 없어 라고 안심하시죠. 하지만 이건 기술이 산업 구조를 어떻게 붕괴시키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70년대 자동화 혁명 때도 공장 노동자들은 기계가 우리의 숙련된 손기술을 대체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틀렸죠. 지금 화이트 칼라들도 똑같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연봉 1억 원을 받는 화이트 칼라, 즉 수십 년간 고도의 분석과 판단을 해왔다고 자부하는 최고참 사무직들이 가장 큰 위협에 처했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가장 큰 비용 지출 항목 중 하나입니다. 평균 연봉 1억 2천만 원이면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해서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연 1억 8천만 원 수준입니다. 부장님 한 분이 20년 근무했다면 퇴직금만 3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죠. 이런 고비용 구조를 AI는 단 5분 만에 허물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누구를 먼저 내보낼까요? 이 구조적 붕괴의 메커니즘을 모른다면 당신의 직장 생활 30년 경력이 순식간에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이 문제가 아니라 남은 10년의 직장 생활 전체가 사라지는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올해 48세인 김 부장님이라면 58세 정년까지 10년 남았죠. 10년치 연봉 12억 원 플러스 퇴직금 3억 원, 총 15억 원 규모의 인건비가 한순간에 증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취업, 고액 연봉자의 재취업 시장은 이미 황폐화됐죠. 연봉 1억 원을 받던 사람이 5천만 원짜리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경력이 과도한 사람을 꺼리거든요. 조직에 쉽게 녹아들지 못하고 기존 방식만 고집하고 높은 연봉을 요구할 거라는 편견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부르더니 회사 구조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라고 말을 꺼내는 순간 당신은 이미 AI로 대체 가능한 존재로 분류된 겁니다. 그전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월요일 보고서 만들고 화요일 회의 주재하고 수요일 골프 약속 잡으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AI가 30년 경력의 부장님을 대체하는 3단계 도미노 효과를 실제 글로벌 기업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금융 컨설팅의 분석력 붕괴. 둘째, 전문직의 판단력 위협. 셋째, 관리직의 보고 지시 역할 증발입니다. 각 단계마다 실제 숫자와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3단계 중 어디에 속해 있나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회사 CEO는 당신을 3단계 중 어디로 분류하고 있을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금융권과 컨설팅입니다. 이 분야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복잡한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주 업무이며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류를 줄이는 것이 곧 돈이기 때문이죠. 투자은행 애널리스트 한 명의 보고서 오류가 수백억 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연봉 2억 원도 정당화되지요. 월스트리트의 상징인 골드만삭스는 2017년부터 복잡한 리서치 업무와 법률 문서 검토를 AI로 대폭 자동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연봉 1억 5천만 원 수준의 애널리스트 100명이 밤새워 하던 계약서 검토 업무가 AI 도구로 몇 초 만에 핵심 조항, 리스크, 계약 불균형을 식별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뉴욕 본사의 한 부서에서 IPO 관련 보고서 초안 작성에만 매주 시간이 소요되던 업무가 이제 AI 10시간 이내에 초안을 만들고 인간 시니어 애널리스트는 30분 검토하고 최종 승인만 하면 됩니다. 과거 5명이 2주 걸리던 일이 이제 1명이 하루면 끝나죠. 고액 연봉 작성자는 필요 없어지고 최종 승인자만 남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골드만삭스가 애널리스트 100명을 한꺼번에 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신규 채용을 중단했죠. 퇴사자가 생기면 그 자리를 AI로 메웠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100명 중 자연 감소로 10명이 줄었고 나머지 60명은 더 높은 수준의 전략 기획 업무로 재배치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그 60명 중 절반은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보고서 작성만 해온 사람에게 갑자기 AI 활용 전략 기획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들 중 상당수는 스스로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AI 시대 구조조정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기업은 당신을 해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떠나게 만들죠. 체이스는 7년 COIN (Contract Intelligence) 계약 지능 소프트웨어를 도입했습니다. 모기지 대출 관련 12,000건의 상업 대출 계약서 검토 업무에서 연간 36만 시간, 즉 1년치 노동 시간을 AI가 몇 초 만에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20명 법무팀이 1년간 검토하던 분량을 AI가 일주일도 안 돼서 끝내는 겁니다. 41년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대졸 신입사원이 미세에 입사해서 63세에 정년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직장 생활이 41년입니다. 모건의 AI는 한 사람의 평생 노동을 일주일로 압축시킨 겁니다. 이게 단순히 효율성 향상이 아니라 직업의 개념 자체가 붕괴되는 순간입니다. 과거 법무팀 김 부장님의 30년 노하우 중심 업무가 AI의 오류율 0.001 수준의 초고속 처리로 대체되며는 이 인력들을 재배치하거나 구조조정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2025년 현재 COI는 15개국 5만 건 이상 계약서를 처리하며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AI의 오류율 0.01%입니다. 인간 전문가의 평균 오류율은 2에서 5%입니다. 아무리 30년 경력의 베테랑이라도 피곤하면 실수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중요한 조항을 놓칩니다. 하지만 AI는 새벽 3시에도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1만 건을 연속으로 검토해도 동일한 0.001 오류율을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 선택은 명확합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의 오류율 인 김 부장님과 연 구독료 1천만 원의 오류율 001 AI 중 누구를 선택할까요? 더군다나 김 부장님은 휴가도 가고 병가도 내고 퇴직금도 챙겨줘야 하지만 AI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 데이터 검토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50회 이상이라면 당신은 이미 위험 구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맥킨지 앤 컴퍼니 같은 컨설팅 업계에서 프로젝트당 50억 원짜리 기업 분석 보고서 작성이 핵심입니다. 평균 연봉 2억 5천만 원대 시니어 컨설턴트 3명과 주니어 5명이 총 2주 걸리던 시장 분석 경쟁사 벤치마킹 보고서가 이제 챗GPT-4o와 내부 AI 주니어 컨설턴트 1명이 이틀 만에 완성합니다. 과거 8억 원, 시니어 3명. 플러스 2억 원, 주니어 5명, 는 10억 원 비용이던 프로젝트가 이제 8천만 원짜리 주니어 20명, 플러스 월 5만 원 동료로 9천만 원 수준으로 바뀌는 구조죠. 10억 원에서 9천만 원으로 90일 비용 절감입니다. 맥킨지는 이미 2024년부터 AI 컨설턴트 팀을 신설해 전통 컨설턴트 인력을 % 감축했습니다. 30 감축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인간 드라마를 상상해 보십시오. 맥킨지 서울 오피스에 시니어 컨설턴트 100명이 있었다면 30명이 사라진 겁니다. 그들은 대부분 40대 후반, 초반의 고액 연봉자들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맥킨지에서 일하며 자부심을 느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살아남은 70명도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맥킨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추가로 20 감축 계획을 세워졌죠. 결국 원래 100명 중 50명만 남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50명의 역할은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보고서 작성자가 아니라 AI 프롬프트 설계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은 20년간 보고서 작성 전문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I 프롬프트 설계 전문가가 되라고 하면 당신은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스킬셋이거든요. 그래서 맥킨지는 안에 AI 네이티브 세대를 대거 채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리는 이미 그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의사, 영상의학과 전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고도의 전문직입니다. 우리는 판단력이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AI는 이미 인간 전문의의 판단력보다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한국 루닛이 개발한 루닛 인사이트는 흉부 엑스레이 100만 장 이상 학습으로 폐암, 결절 등 미묘한 병변을 찾아내는 정확도 %를 기록합니다. 미국 영상의학과 전문의 평균 정확도 %를 압도하죠. 연봉 30만 달러, 약 4억 원 전문의가 1시간에 50장 분석한다면 루닛은 5,000장, 100배를 10분 만에 처리합니다. 97%라는 숫자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포인트 차이가 의미하는 건 1000명의 환자 중 90명의 생사가 갈린다는 겁니다. 인간 전문의가 놓친 초기 폐암을 AI가 발견해서 환자가 살 수도 있고 반대로 가 놓친 병변을 인간이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AI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합니다. AI가 판독을 하고 의사가 최종 확인만 하는 AI 인간 구조로 전환되며 종합병원당 영상의학과 전문의 5명 구성이 2명으로 줄어드는 사례가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확인됐습니다. 연봉 20억 원 규모 인력 3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남은 2명의 전문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엑스레이 사진을 직접 보고 판독했다면 이제는 AI가 표시한 의심 영역을 최종 확인하고 승인하는 역할입니다. 쉽게 말해 AI의 상사가 된 거죠.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표면적으로는 업무 강도가 줄어서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전문성이 희석됩니다. 10년 후면 신규 영상의과 전공의들은 AI 없이는 판독을 제대로 못하는 세대가 됩니다. 그때 과연 이들의 시장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마이크로소프트 GitHub 코파일럿은 자연어로 고객 이탈 예측 알고리즘 만들어줘 입력하면 1000줄 파이썬 코드 플러스 주석 플러스 테스트 케이스를 30초 만에 생성합니다. 연봉 8천만 원 주니어 개발자가 3일 24시간 씨름해야 했던 복잡한 머신러닝 모델 작성이 이제 30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끝납니다. GitHub 연구에 따르면 코파일럿 사용자 개발자 생산성이 평균 55 향상됐습니다. 과거 3명 개발자팀 연봉 3억 원이 일제올 프로젝트를 하던 것이 이제 2명 연봉 2억 원이 3주 만에 끝내죠. 구조조정 1명, 프로젝트 단축 1주 이익이 기업에겐 5천만 원 절감입니다. 55 생산성 향상이라는 말은 곧 %의 개발자 인력만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회사에 개발자 100명이 있다면 45명만 남기고 55명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자연 감소를 기다립니다. 5년 후면 자연스럽게 45명 수준으로 줄어들겠죠. 15년차 박 이사님은 이제 AI가 짠 코드를 점검하고 더 나은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메타 역할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박 이사님은 15년간 직접 코딩을 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가 짠 코드를 검토만 하다 보니 정작 본인의 코딩 실력은 점점 녹슬어갑니다. 3년 후 갑자기 AI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직접 코딩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박 이사님은 과연 3년 전처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게 바로 AI 의존성의 함정입니다. 편리함과 효율성을 얻는 대신 본질적 역량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회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박 이사님이 더 이상 예전만큼의 코딩 능력이 없다는 걸 알죠. 그때 회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연봉 1억 5천만 원 박 이사님을 계속 고용할까요? 아니면 연봉 6천만 원짜리 AI 네이티브 30대 개발자를 뽑을까요? 세 번째 도미노는 부장급 중간 관리직의 보고, 지시, 업무 배분 기능입니다. 이들의 업무가 데이터 취합, 엑셀 정리, 파워포인트 보고서, 회의 주제로 구성돼 있죠. 김 부장님이 월요일마다 10개 팀 엑셀 파일 50개를 취합하고 화요일 파워포인트 30종 만들어 수요일 회의를 주재하던 3일 프로세스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AI 월요일 공구 시에 자동 보고서를 CEO에게 전달하고 이상 징후만 인간이 검토하죠. 연봉 1억 2천만 원 김 부장님의 30년 경력은 완전히 증발합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건 김 부장님 본인도 자신이 대체 가능하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30년간 매주 월요일마다 똑같은 업무를 반복했고 그게 자신의 전문성이라고 믿었죠. 나는 10개 팀의 데이터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취합할 수 있어. 이건 경력이 쌓여야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CEO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김 부장이 3일 걸려서 하는 일을 딱 3시간에 끝난다면 김 부장의 가치는 뭐지? CEO는 냉정하게 계산합니다. 김 부장 연봉 1억 2천만 원 플러스 사회보험료 6천만 원, 연간 1억 8천만 원 비용. AI 시스템 구축비 5억 원 더하기 연 유지비 1억 원은 3년이면 투자금 회수 완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AI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 부장님은 가끔 엑셀 파일을 잘못 합치거나 숫자를 잘못 옮기거나 중요한 데이터를 누락시킵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AI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CEO 입장에서 선택은 명백합니다. 단순 반복 노동자가 아닌 고액 연봉자를 먼저 대체하는 이유는 철저한 비용 대비 가치 계산 때문입니다. 공장 로봇 자동화는 기계 1억 원 더하기 유지비 연 5억 원,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납니다. 반면 연봉 1억 원 부장님 한 명을 대체하는 AI 소프트웨어는 구축비 5억 원 더하기 연 구독료 1억 원으로 가능합니다. 3년 만에 투자 회수 완료입니다. 더 정확히 계산해봅시다. 연봉 1억 원 부장님 10명, 연간 인건비 18억 원, 사회보험료 포함. AI 시스템 하나로 이 10명을 대체한다면 초기 투자 10억 원 플러스 연 유지비 3억 원 플러스 1년차 총 13억 원, 2년차부터는 연 3억 원만 들어갑니다. 1년차에 5억 원 절감, 2년차에 15억 원 절감, 3년차에 15억 원 절감, 3년 누적 5억 원 절감입니다. 35억 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신규 사업에 투자하거나 주주 배당을 늘리거나 CEO 본인 성과급으로 챙기거나 어떤 선택을 해도 회사에는 이득입니다. 그렇다면 CEO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AI 도입이죠. 숨겨진 진실은 AI는 당신의 30년 경력을 데이터로 완벽히 치환합니다. 부장님의 전문성은 머릿속 비정형화된 지식과 시행착오의 총합이었습니다. 이 고객은 이런 접근이 효과적이다. 지난 계약서 3페이지에 숨겨진 함정이 있다. 이 데이터 패턴은 위험 신호다 같은 노하우죠. 하지만 기업은 당신 퇴사 전 모든 이메일 5만 건, 보고서 2,000개, 회의록 1,500, 사내 메신저 10만 줄을 AI에 학습시킵니다. 학습 완료 후 AI는 당신과 98 동일한 판단을
월 5만 원 구독료로 내립니다. 당신의 30년 경력이 월 5만 원의 가치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AI 인간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AI는 인간처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최적화된 데이터 기반 합리적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AI는 당신의 역할을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고 생산성을 10배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취합된 정보를 단순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면 이미 AI의 최우선 타겟입니다. 전통 전문성이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있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역할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에서 놓친 1% 리스크를 찾아줘. 지난 5년간 이 고객 패턴에 숨겨진 상관관계를 분석해줘. 경쟁사의 최신 동향을 반영한 최적 전략 3가지를 제시해줘. 같은 프롬프트 설계가 미래 핵심 역량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과거 마케팅 부장님은 지난 분기 매출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고서 만들어 라는 지시를 받으면 3일 동안 엑셀과 씨름하며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에게 지난 연재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상위 10개 제품 기여도, 지역별 편차, 그리고 다음 분기 예상 리스크 요인 3가지를 포함한 10페이지 보고서를 작성해줘 라고 입력하면 10분 만에 초안이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장님이 AI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지 아는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죠. 단순히 매출 보고서 만들어가 아니라 전년 대비 성장률, 제품별 기여도, 지역별 편차, 리스크 요인이라는 구체적 요소를 지정할 수 있는 역량. 이건 30년 경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당신의 30년 경력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는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가치였다면 이제는 AI에게 어떤 분석을 시킬지 설계하는 능력이 가치입니다. 문제는 이 전환에 성공하는 사람이 10명 중 2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8명은 여전히 과거 방식에 매달리다가 도태됩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30년 노하우를 AI에 학습시켜주는 무료 데이터 제공자입니까? 아니면 AI를 강력한 도구로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메타 전문가입니까? 기술이 당신의 경력을 데이터로 치환하는 것을 방관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을 활용해 당신의 시장 가치를 재정의할 것입니까? 2026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많은 경제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경제머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